술집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 232번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회차 녹음이 되었습니다. 야! 신나시는 거 맞죠? 너무 좋아요. 저희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하는데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단카리님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위스키와 아이스크림의 조합이라는 테마로 네,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막내 동생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되게 신선한 조합이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 아이스크림에 커피 부어 먹는 아포가토처럼 아이스크림에 위스키 부어 먹고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 이제 버번 베이스의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을 기반으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같이 시식하고 우와. 실제 버번도 먹어보면서 이게 아이스크림이랑은 또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네,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취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술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취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도수가 굉장히 작은 함량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술과 아이스크림이 되게 좋은 페어링인데 이런 페어링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요. 뭐 국가별로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엔 좀 많은 것 같고 셰프님이 이런 페어링을 꼭 자기네 그 프랜차이즈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처음 만드신 맛을 저희에게 시식단처럼 네, 선보여 주신 이벤트였어요. 무슨 셰프님이고 어떤 프랜차이즈예요? 네, 워낙 이제 유명하신 셰프님인데 김호윤 셰프님이라고 그 오스테리오 오르조라는 파스타 집으로 굉장히 먼저 성공을 하셨고 그거에 이어서 뭐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나 이제 한식집도 막 하시고 하나의 어떤 분야를 파기보다 되게 여러 이제 음식 프랜차이즈를 내신 네, 셰프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철학이 사실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에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모였을 때 생기는 소셜한 네트워크 그리고 소사이어티 이런 걸 이제 추구하신다고 해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위스키가 원래 단 거나 좀 느끼한 거랑 잘 어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합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마치 그 커피 페어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알코올에 약간 알싸함도 있고 이제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 자체는 좀 비터하고 스윗함 이렇게 두 개의 노트를 가져가는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스윗네스를 올린 게 좀 더 아이스크림의 형태에 가까운 것 같고 네. 원액만 마시면은 네, 굉장히 비터함이 더 많이 올라오긴 하죠. 아이스크림은 막 기본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랑 먹어요? 아니면 뭐 초코 아이스크림?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최애는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잘 어울릴까요?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새로 시식하라고 주신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위스키도 조금 들어가고 약간 너티함 그리고 이제 오렌지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 주셨고 맛있겠다. 네네. 그 기존의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에서 파는 맛 중에는 얼그레이티랑 트윅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버번이랑 같이 조금씩 따라서 마시면서 먹는 그런 네,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와. 사람들이랑 그런 건 어땠어요? 뭐 서로 같이 네네. 먹으면서 호감을 나누고 그런 자리인 거예요? 주로 이제 셰프님의 얘기도 많이 듣고 셰프님이 저희에게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면 이제 대답해드리고 이런 네, 시간이었어요. 맞아. 뭐, 각자 주종에 관련돼서 페어링 하는 나만의 그 음식 있나요? 저는 곱창의 소주. 네, 곱창을 먹으면 그렇게 소주가 땡겨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느끼한 게 들어가면 꼭 뭔가 알코올로 이렇게 좀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깔깔이는 어때요? 저는 술알못이라 그런 거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약간 물어볼 사람이 단카리님밖에 없어요. 맞아. 단카리님이 좀 술 잘 알리시거든요. 뭐 왕년에 조금 마셨습니다. 네. 미안해. 네. 술 얘기는 네, 제가 차차 이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술 주제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다 리액션만 하고. 왜요? 노알코올이 있을 수 있죠? 루나크 칵테일 이런 거 얘기해도 좋겠네요. 그것도 이제 술이라고
껴주시는 그쵸?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 술알못의 관점에서 술자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 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단카리님 술 취하셨을 때 모습도 봤기 때문에 네, 잘라주세요. 안 되고요. 이건 단칼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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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깔깔이님은 근황 있어요? 저는 요새 단카리님이랑 매주 4주 연속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맞아. 저번 주랑 이번 주 사이에는 더 웨일이라는 영화랑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니 셰린의 벤시. 벤시요? 네. 네네. 그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니셜인이 지역명이고 벤시가 귀신 같은 네. 약간 그 강시 같은 귀신이라고 보시면 공포 돼요. 영화예요? 아니요 그냥 사회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인데 뭐 벤시라는 귀신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 나와서 그랬던 것 같고 지명은 아일랜드의 한 섬인 것 같아요. 오. 더 웨일? 네네. 그거는 고래 나오는 영화인가요? 이 주인공이 지병이 생길 정도로 심한 비만이어가지고 그의 큰 풍채를 고래에 비유하는 영화였어요. 오, 고래 맞아요. 비유하는 거 되게 신선한데요? 고래인 이유가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그게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읽는 에세이에 모비딕과 관련된 에세이가 꽤 자주 등장해요. 아마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뭐 다른 동물들도 많지만 웨일을 고른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럼 궁금이님의 근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요, 오늘 퇴사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오늘이 퇴사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출근했다가 촬영 직전에 기기 반납하고 퇴사하고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게 가장 큰 근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세요 소감이? 복잡해요. 그럴 것 같아. 제가 저번에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아쉬움도 많이 남고 너무 추억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분리시키는데 약간의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약간 뿌듯함이랑 홀가분 이런 게 더 커요? 아니면은 좀 아쉬움, 찝찝함, 불안함? 찝찝함은 없고 그렇다고 홀가분함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싫어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아쉬움이죠. 마음속에서는 아쉬움, 좋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쉬움이지만 또 새로운 걸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마음이고 소속이 없어진다는 거에 두려움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소속 없어도 혼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내가 당분간 소속이 없어도 나는 나랑 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산 232번지에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소속을 자꾸 끊으려고. 아니에요. 저희 소속은 이제 염두에 안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깊이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제 본 소속은 산 232번지인 걸로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예방 접종을 5개를 맞았어요. 와. 팔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제가 남미 여행을 갈 예정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예방 접종을 다 좀 맞고 있는 중이라서 양팔에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요. 오늘도 병원 가서 맞았는데 그냥 그 데일밴드 붙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한데 뽀로로 데일밴드 없냐고 여쭤보니까 있다고 그거 붙여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죠. 이게 평소 때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하거나 하는 타입은 아닌데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하면 어렸을 때 맞았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사 맞으러 갈 때마다 괜히 뽀로로 밴드 받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있냐고 꼭 물어보고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사 맞은 거에 대한 기억도 좋고 괜히 동심을 잃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를 붙이셨네요. 뽀로로 닮으셨어요? 아니 노는 게 제일 좋아서. 저는 좀 어떤 포인트인지 해가지고
제가 말이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없는데 리액션도 정말 후한데 잠깐 멈췄어요. 그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뽀로로라고 많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보고 오. 뽀로로 같다고. 너무 좋은데요? 그 귀여운 캐릭터 하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춘식이 팬미팅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저는 응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R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춘식이랑 라이언이 3D로 춤추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화를 이제 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만든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막 상영해주고 같이 춘식이 인형 데려가서 사진 찍고 이런 영화관에서 진행한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춘식이 팬명도 있던데요. 뭐였죠? 춘장이? 맞아, 춘장이. 그 팬클럽 이름이에요? 애칭, 팬들 애칭. 오. 뭐 유튜브 구독자 애칭처럼. 오. 저희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스탄 232번지의 팬명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주세요. 팬도 없는데. 너무 뼈때렸나?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그 점심 드시고 오셨던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볼 거니까 그분이 1호 팬인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하시죠. 졸지에 팬까지 돼버렸네요. 아니, 춘식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 덕질 많이 하시는. 맞아요. 저는 그냥 눈 땡땡 달려있고 입 모양 약간 흐리멍텅하고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만 보면 주체를 못하겠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이러면 진짜 눈 획가닥 돌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도 좋아하시겠네요. 맞아요. 단카리님 역할 하셔야죠.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눈 네네네. 땡땡하면 저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려주거든요. 저를 동그라미에 땡땡하면 너다 이렇게 많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냥 동그라미 네. 땡땡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동그란 편이라 얼굴이 약간 묘사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앞으로 깔깔이님 덕질하시면 되겠어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단카리님이 캐릭터 덕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덕질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전문 분야죠 뭐. 사실 저는 덕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어떤 식으로 덕질을 하시는지나 어떤 심리에서 하는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는 게 덕질인지 이런 얘기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덕질이 좀 어려우세요? 저는 사실 관심 있는 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깊이 파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덕질은 빈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뭐 빈 시간이 없더라도 계속 찾아보고 계속 사고 약간 이런 게 덕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어렸을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화 팬이었어가지고 신화산 신화창조 소리 질러 우와 네 그래서 남들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좋아할 때 저 혼자 신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팬클럽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신화 굿즈를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신화 팬클럽 가입했을 때 받았던 우비를 들고 왔어요. 이게 10주년 기념이라서 원래 신화가 1998년 3월 24일에 데뷔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10년이니까 2008년도 우비예요. 오. 그래서 신화 덕질을 어렸을 때 해보고 그 외로는 딱히 덕질을 해본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덕질을 뭐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덕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덕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덕질의 정의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덕질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덕질이라는 게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드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일본어인 오타쿠에서 오덕쿠에서 오덕 또는 덕후에서 덕으로 변해서 덕이라는 말에 무언가를 하다라는 뜻을 맞추어 말하는 질을 합성해서 너 왜 지적질해 이런 것처럼 덕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그 한겨레 기사에서 나왔나 그랬는데 이게 2015년도에 덕질이라는 말이 신조어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덕질의 문화가 자리 잡은 지가 10년이 다 돼간다. 정의를 들어도 파고드는 행위. 그러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덕질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파고들어야 덕질이야 라기보다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관적으로 내가 보통은 이 정도까지 파고들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파고드네? 나 이거 덕질하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깔깔이님은 맞아요. 어떤 걸 덕질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 그 덕력이 좀 낮은 편인데 그나마 덕질을 뭘 제일 오래 꾸준히 깊게 해봤나 하면은 영화 덕질을 좀 한 것 같아요. 영화는 거의 한 10년 정도 와. 좋아한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좀 몇 년은 휴덕 기간이 있었어서 다시 최근에 재덕을 한 거여서 영화를 본 수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많이 볼 때는 1년에 200편에서 300편씩 본 것 같고 거의 매일 하루 한 편을 보신 거네요. 뭐 2, 3일에 우와. 한 편은? 네네 피크를 찍었을 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단편이나 중단편도 포함하는 거니까 일단 양이 많게 들리는 거고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도 한 1000편은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전 지금까지 본 거 100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은근히 해보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입덕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입문과 이제 덕후가 합쳐진 말인데 뭐 이 입덕의 계기가 덕통사고일 수도 있고 저희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확 뭔가 딱 끌려가지고 이제 덕후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 깔깔이님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에 입덕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원래는 TV 덕후여가지고 되게 TV 중독이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에는 아빠한테 부탁해가지고 TV 선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 훌륭한 학생이네요. 그래서 아빠가 TV 선 뽑아서 회사에 갖다 놓고 멀리 갖다 놓으셨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밥 먹을 때도 TV 보고 숙제할 때도 TV 보고 잘 때도 TV 보고 그냥 TV를 항상 24시간 켜놓고 살았어가지고 완전 TV 덕후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되고 싶으니까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됐는데 TV 덕통사고가 된 계기는 저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고 덕통사고를 당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치인 포인트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었어서 더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긴 한데 되게 비극적인 스토리를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희극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스토리를 아름답고 웃기고 재밌게 묘사하는 그런 예술의 매력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단카리님은 어떤 거에 덕질을 하세요? 저는 좀 시시때때로 찾아보는 성격은 아닌데 좀 오래 그냥 좋아했던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마블 영화도 한창 정석기 때 진짜 좋아했고 뭐 영화 개봉하면 개봉일날 꼭 봐야 되고 뭐 N회차 관람은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마블을 진짜 좋아했고 뭐 저는 키보드 이런 것도 한참 관심 가졌을 때도 있었고 뭐 귀여운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땡땡 눈 달린 캐릭터 너무 좋아하고요. 네. 영화도 저도 좀 자주 보는 편이긴 한데 은근 그렇게 세보면 좀 몇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기기 중에서도 특히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인들 중에서 앱등이들이 많아서 이제 누가 더 애플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 하는 앱등이 대회를 열었었는데 우와. 무려 거기서 1등 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막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애플 제품의 개수가 막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넘을 10개가 것 같아요.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사실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막 명품백을 살 때보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날이 있을 때 더 설레요. 그래서 이 발표 날이 되면 무조건 그 다음날 올라오는 리뷰 영상 다 찾아보고 올해는 또 무슨 제품을 쇼핑해볼까 네,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신기하네요.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신 것도 되게 신기해요. 저도 딱 입덕하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장비 탓을 많이 하거든요. 장비가 좋아야 일이든 뭐 공부든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참 노트북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키보드를 써야 손목이 안 아플까를 찾아보다가 이 키보드의 세계도 정말 여러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계식 키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축들을 하나하나 뭐 어떤 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그 키보드 ASMR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막 들으면서 나는 저런 소리가 나는 키보드를 쳐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행복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용산도 갔어요. 용산 가서 막 키보드 타건하러 가고 그래서 난생 처음 타건샵이라는 데를 가서 타건? 네, 타건을 하는 샵 타건? 타건 키보드를 쳐보는. 네네. 처음 가보고 들어보는 그랬어요. 용어예요. 오. 저는 뭐 완전 키린입니다. 네, 진짜 또 고수이신 분들은 저에 비하면 네, 한참 이제 멀리 계시죠. 근데 덕질의 세계가 되게 깊다고 느낀 게 이게 어느 분야든지 아무리 작은 분야여도 깊이가 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땅굴 파야 돼요. 네. 저는 좀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깊어? 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한동안 한 1, 2년 정도 다트에 빠져 있었는데 맞아. 다트의 세계가 또 엄청 깊어서 다트 점수를 기록하는 앱도 있고 전국 다트 대회도 있고 아마추어 프로 다트 대회도 있고 그리고 막 이게 다트 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독과점식이어서 통일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현재 다트를 하는 사람이랑 그 기계로 실시간으로 시합을 열 수도 있고 종류도 되게 많고 되게 깊고 그리고 저 친구가 방탈출도 좋아해서 좀 따라다녔었는데 방탈출도 방탈출 횟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앱이 있고 그래서 카운트하면은 이제 전국 등수가 떠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또 방탈출의 용어가 있더라고요. 퀄리티가 높은 방탈출을 막 꽃길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저희가 모르는 엄청나게 깊은 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덕질도 이게 깊이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같이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근데 물론 같이 하면 이점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는 여동생과 똑같이 진짜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형이 정말 많아요 저희 방에. 그러면은 돈을 2분의 1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장점이긴 한데 저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그냥 혼자 팠던 것 같아요. 멀리 가려면 약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휴덕 하려고 할 때 이제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가지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넌 휴덕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입문해야지. 네. 그러면은 그나마 저는 길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휴덕하거나 탈덕하신 적은 있어요? 저는 일단 다트는 하면 재밌는데 제가 찾아서 할 정도로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약간 다트에 미친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를 계속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다트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많이 하니까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휴덕은 제가 영화를 엄청 덕질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 후유증처럼 한동안 영화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휴덕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영화를 다시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상처가 약간 아문 것 같아요. 결국 휴덕 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셨네요. 네네. 어허. 그래서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이님도 노래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뭐 본인은 이제 노래가 덕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뭐 가수가 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뮤지컬 배우를 꿈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휴덕과 탈덕과
뭐 진짜 실제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아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노래도 제가 덕질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오래 했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엄청나게 깊게 팠는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취미의 선에서 얕게 판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를 덕질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의 장르나 하나의 가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깊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노래를 부르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공부해 보려고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엄청 깊은 레벨로 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것들이나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덕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없는데 되게 길게 한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얕게 좋아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이님이랑 같이 뭐 루틴을 공유를 하는데 보컬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자주 가시고 그래서 저는 좀 깊이 있게 좋아하신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노래를 공부하듯이 분석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덕질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키즈에서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나오셨는데 그냥 평생 피아노를 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그만큼 이제 피아노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덕질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궁금이님이 노래를 하실 때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노래를 하는 순간 엄청 행복해하고 어쨌건 덕질을 하고 계시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워커홀릭이셨잖아요. 일에 좀 덕질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것도 덕질 포함인가요? 네, 그렇죠. 완전 덕업일치한 성덕이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좀 파고들긴 했던 것 같아요. 일에 덕질했다니까 좀 별론데요? 약간 이상한데? 근데 파고드는 거를 이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파고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해서 파고든다기보다 그냥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단카리님은 마블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마블에 입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도 마블 굿즈를 갖고 왔어요. 2016년에 마블런이라고 마블하고 같이 콜라보한 마라톤 대회였는데 이거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마라톤의 졸지에 참가하게 된. 그래서 마블은 네네. 어떻게? 왜 근데 전 좋아하게 됐냐면 제 생각에 보통 뭐 미국은 또 캡틴 아메리카가 엄청 대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아이언맨을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언맨에게 덕동사고 당해서 아이언맨 1 특히 나왔을 때 너무 황홀함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아이언맨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블의 페이즈 1까지 쭉 영화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아이언맨이 대세일 줄 알았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그 미국에서 인기 많은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다 캡틴 아메리카 좋아한대요. 그래서 좀 비등비등해요, 그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다 아이언맨 파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뇌피셜입니다. 한국에는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계로 뭐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뭔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피지컬하게 하는 무언가를 더 좋아해서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나? 아니면 이름에 아메리카가 있어서 그런 거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막 캡틴 아메리카 써있는 티셔츠 사주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왜요? 그냥 국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데 막 캡틴 아메리카. 근데 전우치랑 캡틴 아메리카 있으면 다들 캡틴 아메리카 사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네네. 홍길동과 캡틴 아메리카를 다들 캡틴 아메리카 살 것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인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아이언맨을 좋아하세요? 일단 저는 기크 같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고 천재잖아요. 그런 뭐 약간 망나니긴 하지만 어쨌건 좀 망나니 안에서도 심층적인 고민을 하는 그 사람의 성장 서사를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아이언맨 3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가 항상 수트 입은 남자로 등장할 때 느낀 압박감 이런 거에 찔리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히어로인가?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트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을 거치면서 수트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서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스파이더맨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스파이더맨한테도 너가 수트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수트를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대사가 아이언맨의 거의 정체성과 아이언맨의 영화에서 풀어왔던 서사를 모두 다 압축하고 있는 하나의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트가 아까 소속이 없어지는 거가 불안하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좀 소속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사실 DC와 마블의 세계관을 비교해보면 DC 히어로들은 다 선천적으로 히어로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어디 신의 종족이라든지 파워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체로 자기의 능력으로 히어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이언맨도 초인적인 힘은 없죠. 근데 수트를 만들어서 그 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더욱 인간과 히어로 사이의 어떤 정체성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러면 히어로라는 정체성을 벗었을 때 나는 뭐가 되지? 그 알맹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블 페이즈 1에. 근데 완전 딱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회 안에 어떤 소속을 벗어 던졌을 때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인지 그 알맹이가 저희가 계속 탐색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트 안에 안 들어가고도 뒤에서 되게 여러 개의 수트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가졌던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가는데 네, 이게 결국 나에게 힘을 주었던 무언가를 벗어 던지고 나니까 더 원래 본인의 모습? 원래 본인이 잘했던 걸 잘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더 힘이 커진 거네요. 그쵸. 더 자유롭게 자기의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나답게 이렇게 힘을 쓰는 존재가 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근데 마블은 좀 되게 메이저한 덕질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마블 덕후들도 굉장히 많고 마블 덕후다라고 하는 게 창피하거나 좀 부끄럽진 않은데 혹시 부끄러운 거를 좀 덕질하게 된다면 덕밍아웃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코 할 것 같으세요? 일코가 뭐예요? 일코는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 마치 내가 이거에 덕후가 아니다라는 척하는 거죠. 사실은 덕후이지만. 네네. 그렇군요. 덕밍아웃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원래 제 성향은 일코인데 괜히 덕밍아웃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 왜? 내 취향이 어때서?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일코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근데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코스프레 같은 것도 옛날에는 되게 서브컬처여가지고 막 코스프레를 해? 내가 덕후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당당하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덕밍아웃이 대중화됐다라고 느꼈던 가장 최근의 일화가 슬램덩크 팬심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깔까리님이랑 슬램덩크를 보러 갔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팬심 대전이라는 특별관을 보게 됐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정말 슬램덩크의 찐 팬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경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슬램덩크를 보는 특별관이거든요. 너무 재밌었겠다. 원래 슬램덩크 저도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두 분이서 호로록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특히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서 오버하면서 응원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두 분이 저 빼고 보셔가지고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팬심대전 가셔서 그 경험했던 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사를 뭐 미리 치고 감정이입해가지고 본인들이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도 입 밖으로 내고 막 화이팅! 막 그들과 하나인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참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덕질이고 덕질을 할 수 있는 퍼블릭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보헤미안 랩소디 싱얼롱관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약간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더 덕질의 성격이 강해가지고 주인공의 어머니가 나오면은 극 중에 막 사람들이 다 어머니 이러면서 엄청 소리치고 그리고 막 주인공의 뭐 여동생이 나온다 그러면은 막 아가씨 이러면서 엄청 소리치고 제가 제일 웃겨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이건 완전 초반 내용이라 스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공의 형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실종이 되죠. 네, 실종이 된 거죠. 그게 암시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다 같이 바닷물을 마십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합시다 이런. 근데 막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마십시다 막 이러면서 같이 응원해줘가지고 그 분위기를 경험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덕질하는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영화관이 이제 OTT에 밀리면서 뭔가 그런 특별관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 모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재밌었어요. 이 슬램덩크 메인 팀이 아니라 상대편 팀을 응원하는 팬심 대전도 있다고 맞아요.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되게 좋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야구 실제 경기장처럼 반은 좌석을 아예 따로따로 발매를 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 보자 막 이렇게 되는 들고 거 가고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덕질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덕질할 사람을 찾기 위해 덕밍아웃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리콜을 했는데 하니까 덕질을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같이 왜 이게 좋은지를 하다 보면 또 더 신나서 흥분하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궁금이님이 일에 덕질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던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말하면 덕업일치를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일에 덕질한다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사실 좀 이상하니까 아니에요. 뭐 어때요? 저는 좀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부러웠어요. 덕업일치를 하는 것 같아서. 덕질이라고 하면 일 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일도 하나의 덕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군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뭔가 좋아하는 게 명확해서 뭐 영화면 영화, 운동이면 운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덕질을 하면서 그걸 업으로 삼은 느낌보다 어떤 일이든 그냥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던 그냥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이 재미가 없거나 하면 내가 여기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탈덕을 하고 다른 덕질할 대상을 찾아야겠다. 라고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이라는 거를 덕질하는데 그 어떤 행위가 좋아서 덕질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오. 약간 사랑하는데 이유 없다. 일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해결책을 막 찾아 나서고 하는 게 재밌고요. 모여서 과물을 만들고 이게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덕업일치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게 정의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돈도 잘 벌고 잘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딱 뭐 이게 일이 직업의 형태가 아니어서 그렇지 일의 어떤 요소를 좋아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요소를 갖춘 일들을 찾아 나서서 하시는 거 보면 아주 훌륭한 덕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성덕이었네요. 네. 더 이상 아니네요. 아니 하지만 탈덕했으니까. 네. 패덕. 휴덕만 있지 탈덕은 없어요. 실패한 덕.
패덕이요? 어. 실패인가요? 그럼 제가 거기서 뼈를 묻었어야 되나요 혹시? 성덕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약간 패덕이에요. 패덕이네요. 저는 패덕 앞으로 궁금이 말고 패덕이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데 이유 없듯이 약간 이유 없이 일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덕질의 대상이 아니네요. 완전 그래서 이제 내가 덕질하는 거를 일로 하는 순간 바로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하시는 과정도 사실 일이잖아요. 일이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싫으세요? 아 근데 제가 시키지 생각하는 말아야겠다. 이제 드디어 알아먹었구나. 아 속마음이 눈치 죄송. 주시다가 했어요? 오케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일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돈벌이가 되는 건데 뭐 이거는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니까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제가 돈 받고 한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덕업일치 아니에요? 저는 덕업일치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해서 돈을 벌자는 목적은 없지만 편집하고 이거를 즐기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덕업일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로 저번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파벨만스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그 순간 재미 없어집니다. 그래요? 너무 신기한데 그럼 그것도? 저희는 계속 가난한 팟캐스트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농담이고. 광고는 저희 사양하겠습니다. 안 되고요. 뚜렷한 신념을 가진. 네.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어려운데 일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무용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쓸모없음. 쓸모 없나요 저희? 계속 극딜 당하고 있어요.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깔깔이님이 거의 단칼이 하고 계신데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일단 유용하면 좋아한다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용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닌 느낌? 유용한 거를 좋아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유용하면서도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 유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항상 부러웠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좋아한다든지. 저는 항상 깔깔이님을 보면 좋아하는 거를 재는 거 없이 너무 좋아하고 그게 다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일단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그럼 저희는 어떠세요? 저희 좋아하세요? 완전 저랑- 좋아하죠. 완전 좋아하죠. 완전 무용이 안 되는 관계라서. 아니, 농담이고, 도움도 안 되고 농담이고. 쓸모도 없다. 끊어버리시죠. 네, 말 길어지면 괜히 서운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딜레마예요.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면 재미없어지는 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덕업일치를 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업분리자가 되었습니다. 덕업일치자에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에 대한 가치관이잖아요. 네. 저는 뭐 덕업분리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 산 232번지였습니다. 안녕.